네,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는 순서죠. 오늘 리서치RM의 이동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최근에 OLED 소재주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오늘 보시면은 OLED 장비주가 또 주가가 많이 맞아요. 오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되었지만은 그 니치 마켓에서 좀 잘하고 있는 예선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930억 정도 수준이고요. 한 연매출은 570억 정도 고기능성 점착 소재를 하는 회사고 주요 고객처는 LG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세트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예선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처가 굉장히 좀 빵빵한 것 같고 네. 지금 고기능성 점착 소재를 제조한다라고 했는데 이 고기능성 점착 소재 어떤 겁니까? 예. 원래 일반적으로 접착제가 있고 네. 점착제가 이건 있는데 점착이네요. 네. 점착. 예. 이 차이점은 뭐냐면 접착제는 이 본드 같이 네. 한 번 붙었다가 경화가 되면 예. 다시 재접촉이 어렵습니다. 아, 네. 점착제는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는 소재고요. 그 중에서도 예선테크가 하는 고기능성 점착 소재는 네. 이 방열 기능, 그다음에 차광 기능, 전자파 차폐 기능, 네. 그다음에 충격 흡수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과 연결을 시켜주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 내장재를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의 분리막을 적층하거나 그렇군요. 이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인슐레이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착 소재 뗐다 붙였다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좀 보면 되겠지만 산업용 점착 소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선테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1, 2분기 모두 다 100억 원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최근 실적이 좀 부진한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원래 동사의 주요 고객처가요. LG 디스플레이와 그러니까요. LG 전자입니다. 네. 근데 동사는 LGD의 OLED 소재 공급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패널 형태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TV 공정의 70에서 80%를 진행을 했었고 나머지는 LG전자가 있었는데 그게 좀 뒤바뀌었습니다, 비중이.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는 OLED 공정 소재 업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LG전자에는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예상보다 OLED 소재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했고요. 추가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 영향으로 그 점착 소재 업체들의 그 단가 경쟁 인하로 도산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산하는 업체의 물량을 그대로 이 회사가 떠안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마진율은 오히려 빠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내왔던 게 지금 최근 상황이고요. 예.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반기 또 앞으로는 이런 실적 하락 요인들이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예. 일단은 그 실적 저하 요인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데 LG전자양 소재 공급 업체로 이번에 등록이 되었고요. 그 22년도에 신모델부터는 개발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OLED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저마진 물량 예전에 그 도산하는 업체들의 물량을 받아왔던 거는 네. 2분기 이후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1분기에 일회성 비용, 해외 법인 관련 일회성 비용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분기 실적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1, 2분기는 좀 좋지 않았지만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주가는 이 때문인지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예선테크 앞으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종목을 예전에 소개하셨던 종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최근에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 흐름 기타 좋죠? 업체 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저희가 7월 12일 날 발간된 리포트인데 ISC라는 종목입니다. 아, 예. 네. 그 이후로 주가는 한 24% 정도 올랐고 네.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1,500억, 내년도 2,000억 정도 가능한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ISC 7월에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테스트 소켓이 어떤 것인지도 함께 의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예. 반도체를 출하하기 전에 이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반도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반도체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중간 단계에 이어주는 게 테스트 소켓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이 회사는 포고핀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실리콘 타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도 이전까지는 포고핀 형식이 8대 2 정도 수준으로 포고핀 비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실리콘 타입이 6대 4 정도로 실리콘 타입이 비중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리콘이 좀 더 좋은가 봐요. 뭐 이 장점과 예. 단점이 다 있는데요. 네. 이 포고핀 형식으로 사용하면은 이 IC 칩단에서 이 마모가 생긴다고 하죠. 네. 실리콘은 그런- 그렇지 않군 네. 모양이군요. 네. 네. 네, 이어가 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리노공업이 일단 PER 기준으로는 30배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비중이, 소켓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동사 기준으로, ISC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60% 정도 비메모리 향 매출 비중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네. 이에 따라서 마진율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과 밸류에이션 갭을 올해는 많이 줄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2022년 가면 DDR5 전환에 따른 P와 Q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주가는 지금 최근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업사이드는 남아있는 구간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ISC 좋은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좀 단기간에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오늘도 3%가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의구점이 좀 있거든요. ISC 추가 상승 모멘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예. 가장 큰 이슈는요. 내년도부터는 DDR4 메모리에서 DDR5 그쵸, 네. 메모리로 이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기준으로 면적은 한 15% 정도 증가를 하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이 단가는 한 20%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 기준으로는 P와 Q가 동시에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네. 2014년도, 15년도 보면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동사 기준으로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최근 실적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더 우상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DDR5의 전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IS도 최근 흐름 좋고 이녹스라든가 아비고, 심텍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데 이 ISC도 이 3분기 기대 실적과 함께 DDR5 전환 기대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또 이와 함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던데 이 부분도 짤막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예. 최근에 동사가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이 5G 안테나용 연성 동박 적층판이라는 거를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소재가 일본이 독과점하는 소재인데 글로벌 기준으로 3조 정도 하는 시장입니다. 동사가 지금 테스트는 마쳤고요. 올해 연말에 이 양산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매출 기준으로는 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소재 국산화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신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ISC 오늘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 지금 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존에 21년도 기준으로 EPS를 1,400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고 목표 PER 24배, 리노공업에서 좀 할인을 줘서 적정 주가를 34,000원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인 실적 증액 구간은 2022년도이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0억, 순이익이 340억 이렇게 되면 PER 20배를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42,000원 정도 수준으로 오, 업사이드는 40% 예.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 42,000원까지 목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기존 종목이었죠. ISC도 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새 종목 예선테크까지 함께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RM의 이도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